고3들에게 문과의 대학 순위를 물어봤습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답이 모두 똑같습니다. 몇십 년째 굳어진 이 서열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학에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능 평균 점수로 이렇게 서열이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학과마다 다 특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실제적인 대학의 서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허상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한국의 학벌주의를 지적해온 박노자 교수는 한국의 대학 서열이 기형적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학교란 개념까지는 당연히 서구에도 있고 어디나 있지만 이렇게 단선적으로 한 줄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큼 절대적인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옥스브리지나 센트 앤드루스 같은 유서 깊은 귀족 학교 나오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당연히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사회를 한국만큼 전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대학 서열이야말로 끊어내야 할 진짜 카르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그 독점적인 위치라든가 스카이 카르텔의 독점적인 위치 그리고 인서울 대학의 실질적인 특권 이런 거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사교육 시장은 그대로 존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 원인을 치료하지는 않고 병인을 치료하지는 않고 그 진후인 사교육 시장에다가 과시하다시피 세무조사하는 등 사실 실속이 없는 포퓰리즘에 가깝습니다. 스카이 카르텔은 취업에서도 굳건합니다. 100대 기업 CEO 127명 가운데 스카이 출신은 절반이 넘습니다. 국내 11개 로스쿨 합격자를 봤더니 3명 가운데 2명이 스카이 출신입니다. 대학에 따라 임금도 달라집니다. 상위권 16개 대학 출신과 하위권 49개 대학 졸업생들의 임금을 비교한 논문. 출발부터 다릅니다. 상위권 출신들이 20대부터 임금을 25% 더 받습니다. 40대 초반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51% 많습니다. 이런 소득 격차는 자녀 교육으로 대물림됩니다. 월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정은 300만 원 미만인 집보다 사교육비를 3배 넘게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자 10명 중 8명은 수도권 출신이고 5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 학생입니다. 반면 229개 시군구 가운데 10곳은 서울대 합격자를 최근 4년간 1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기회의 균형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교묘한 어떤 그 계층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방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벌어진 격차는 다시 극복되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2배 가까운 임금을 받지만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되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교육은 이런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토양이 있고 그 속에서 부모들에게 욕망과 불안과 의무감이 생겨나게 되고 이게 사교육의 뿌리를 만들고 이게 대입경쟁의 뿌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튼튼해지느냐 불평등이 얼마나 세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세니까 못 가면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절박해지는 겁니다. 경쟁은 치열해지는 거고요. 사교육도 그러면 또 치열해지는 거죠. 이런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것 정말 공정할까요? 한국에서 20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But we know that chances are not truly equal. Not everyone has an equal chance to rise. Children born to poor parents tend to stay poor when they grow up.
affluent parents pass their advantages on to their kids. At Ivy League universities, there are more students from the top 1% than there are students from the entire bottom half of the country combined. 킬러 문항 배제에서 시작된 논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은 산업정책, 노동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개입해야 될 것은 이런 입시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인데 구조의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문제이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만만한 것만 건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이 불합리한 구조는 계속된다.